자, 안녕하세요. 더블유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에는 쌍용 자동차 관련된 인수전에 뛰어든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간 쌍방울 광림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이 차례는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처음에 입찰했을 때 KG 컨소시엄과 이제 광림 컨소시엄이 쌍방울 그룹으로 돼 있는 그쪽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일단 떨어졌죠. 일단 KG 컨소시엄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KG 인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3,500억 가량을 써서 냈고요. 쌍방울 그룹이 주요 했던 광림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3,800억 원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이게 인수할 때의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인수 후에 들어갈 자금 조달의 계획 이게 증명하는 게 아무래도 쌍방울 쪽이 광림 쪽이 좀 약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FI 재무적 투자자죠. 더 큰 FI를 이제 같이 선정을 해서 이번에 써냈다고 하고요. 금액은 약 4천억 정도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운영 자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쌍용차의 인수 대금은 한 9천억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9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 KG 컨소시엄에서는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9천억을 순수하게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게 좀 방식이 스토킹 호스 뭐 이런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게 오간 상황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나 오고 간 상황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됐다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네가 공개 입찰을 할 거니까 거기 입찰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공개 입찰이니까 다른 회사가 입찰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쌍방울 컨소시엄이 광림 컨소시엄이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천억 정도를 이제 조달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대형 FI까지도 섭외를 했다 같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KG 컨소시엄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이 KG 컨소시엄보다 더 나은 입찰 내역을 제출을 한다 그러면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KG 컨소시엄에 따르면 아무래도 9천억이라는 게 뭐 대단히 큰 자금이죠. 네, 큰 자금인데 그렇게 몇 달 새에 그 자금 조달 증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뉴스도 나온 게 있고요.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쌍방울과 광림이 오늘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KG나 이 쌍방울 컨소시엄이나 광림 컨소시엄이나 이렇게 보면 쌍방울과 광림은 같은 겁니다. 컨소시엄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쌍용차가 매출이 3조 원이 넘었던 회사예요. 매출이 3조 원이 넘었던 회사고
뭐 점점 안 좋아지면서 2조 원대로 내려앉고 자본 장식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9천억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운영 자금은 아닌 것 같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운영 자금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울과 광림의 컨소시엄의 자금력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를 한다 그래도 이게 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부채가 너무 크고 그래요. 네, 이게 많이들 많죠. 뉴스가 고래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4월 달에 이제 처음에 붙었을 때 KG랑 붙었을 때 기대감으로 593원까지 내려왔던 게 1565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거예요. 그리고 광림 볼게요. 광림도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광림 같은 경우는 이 특장차 있죠. 뭐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뭐 응급차라든가 아니면 크레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약간의 자동차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수형 자동차 있죠. 특장차라 그러죠.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트도 광림이라는 차트도 쌍방울과 똑같죠. 쭉 1,700원대 있던 주가가 5,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거래량 터졌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선정이 된 KG 이니시스를 한번 볼게요. 선정되고 나서 폭락. 그렇죠? KG 그룹 관련된 회사들을 조금 더 볼게요. KG 스틸 같은 경우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또 KG 이니시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요. 크고 KG 그룹으로 봐도 이 쌍용차의 규모라던가 매출액이라든가 부채 규모를 보면 물론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여지껏 뭐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마인드라에 팔렸다가 기술만 쏙 빼내고 껍데기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아무래도 그런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이 국내 회사에서 같이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수를 하고 나서의 그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운영 자금 능력 이런 거 그리고 시너지 효과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오히려 당분간은 이 회사를 쌍용차를 인수했던 회사들의 자금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죠.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쌍용차에서 전기차를 내놨죠. SV 내놨는데 그걸로는 좀 약해요. 약하고 세단형으로도 좀 나가야 되겠죠. 세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KG를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림이나 쌍방울은 이거를 호재 삼아서 올리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차트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만약에 광림이라든가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이 된다고 한들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거래량이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터졌죠. 광림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저는 3,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1,000원대 지폐주였다가 이 지폐주가 지폐주로 됐으면 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못 버텼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못 버티고 갑자기 내려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900원대 중후반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지금 이런 종목들은 뭐 인수를 하든 못하든 간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쌍용차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크게 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건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 부채가 너무 심해요. 부채가 너무 심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자본 잠식이 부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뜻하는 거지만, 좀 심하죠.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런 회사들, 진짜 굴지의 회사, 뭐 현대 기아차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특히나 뭐 크게 자동차 업과는 관련이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쌍용차보다도 매출이 작은 회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그 에디슨 모터스 사태라고 할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디슨 모터스 사태를 보면 사실 이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에디슨 EV죠. 이때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가 있었죠.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1480원에서 이제 8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걸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작전 같은 느낌, 물론 지나고 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가 자체가 너무하다 싶잖아요. 너무하다 싶고, 뭐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굉장히 이렇게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의지가 강하다는 듯이, 할 수 있다는 듯이 의지가 나왔는데 뭐 한 거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건 없잖아. 그래놓고 이제 뭐 이거 뭐 내부자들이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쌍방울 광림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훨씬 더 건전성이 좋습니다. 좋고 KG도 그렇고요. 훨씬 더 건전성이 좋고 훨씬 더 그 에디슨보다는 매출액이라든가 회사 규모가 커요. 하지만 쌍용차의 규모보다는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 인수를 해도 힘들다. 힘들 거다. 당분간은 힘들 거다. 이게 시기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과 광림은 저번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해서 내가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기대만 보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봐야 되지, 이게 지금 내가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확정을 받아서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팍 날 거다, 그래서 주가가 팍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쌍방울 살펴드렸고요. 광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 아무튼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조금 내공이 있으신 분들, 단타로 들어가실 만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회사원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고 안정적인 거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계속 내가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대담하게 내가 손절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수익 실현을 바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WTI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